자, 이제 공급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69페이지에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이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완전 비탄력적인 뭐가 되죠? 수직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바로 토지의 뭐죠? 물리적 공급.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토지의 이 물리적 공급. 자, 토지에 있어서의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나타난다? 부증성의 토지의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일 때를 수직선. 자, 수직선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얼마가 되죠? 제로가 된다는 거. 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의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의 형태로 만들게 되죠. 이동이 안 되니까. 자, 부동산의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이 포인트죠. 가능합니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 토지용의 집약화. 여러분, 건물이 고층화되는 집약화. 공법상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입니다. 자, 4번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을 말합니다. 4번 정답이고,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 이렇게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란 고정됐죠. 고정됐을 때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 제로가 된다. 이게 5번 설명. 1번이나 5번이 같은 유형의 지문을 좀 바꿔서 출제한 거죠.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절약 개념이 아니라 기간 동안 측정, 기간의 동그라미 유량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은요, 신규 공급이 있고, 이 재고 공급, 기존 공급인데, 신규 공급은 뭐죠? 신규가 들어가면 아까 우리 유량 배울 때도 착공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공급이 되죠. 신규는 기간이 들어가는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 기간이 들어가는 유량 개념이고, 이 재고는 뭐죠? 현재 시점. 여러분, 현재 시점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다. 이게 재고 공급, 보유 공급인데,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점에 무슨 개념? 현재 시점에 절약 개념. 기존의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거. 이것은 절약 개념. 신규 주택은 유량, 신규 공급. 자, 2번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죠.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면에서 부동산 개별 공급을 독점합니다. 독점화.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간접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하는 것.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분양가 규제한다든지 임대료 규제, 이것은 바로 뭐다? 직접 개입을 하는 사례라고 하죠. 자, 요즘에 정부가 그 도입을 하겠다는 제도 중에 뭐가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하겠다 하죠. 전월세 상한제, 또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데, 전월세 상한제,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임대료 규제인데 결국은 요거 직접 개입이야. 전월세 상한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야.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전월세 상한제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몇 프로? 5% 이내로 규제를 하죠. 몇 년이죠? 계약갱신 청구 몇 년? 4년? 4년?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임대료 폭등을 가져와요.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 도입 당시에도 임대료 폭등 가져서 그거 잡는데요. 한 3년 넘게 걸렸어요. 예? 그때 당시에 조순 부총리 80대 후반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정책 오면요. 기존 계약까지 소급 적용하면요. 임대료 폭등 가져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올라요? 전세금 폭등되고요. 그 두 번째가 월세 폭등을 해요. 월세. 그러면 전월세가 폭등을 하면요. 그게 뭐를 올려요? 주택 가격을 또 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돌아오는 계약부터요. 임대료 폭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것도 좀 신규 계약으로 해야지. 우선은 그런 용어 좀 기억해 두시고 3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게 4번인가? 5번이죠? 균형 상태는 여기죠. 자,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에요. 자,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공급이 뭐 한다? 이전보다 증가를 하죠. 그럼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게 5번 설명.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데, 자, 올해 시험에 1번 지문 중요한데 1번 이런 형태의 지문은 원래 정답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여러분 1번 지문이 원래 중요하다고 했죠.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릅니다. 얼마만큼 오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올려요?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비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약간 올라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약간 오르고 비탄력적일수록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 끝에 보면 탄력적일 때는 작게 오르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 밑줄 맨 끝에 더 크게 밑줄. 안 맞죠? 틀린 지문 1번 정답. 여러분 1번 지문 이런 형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2번은 공급량의 개념입니다.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을 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죠. 자, 거기 주어진 가격 수준 밑줄 최대의 밑줄 포인트. 3번은 공급량의 변화죠.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무슨 개념을 묻고 있죠? 공급량의 변화죠. 자, 공급량의 변화의 개념인데 뭐가 변하냐면 해당되는 상품에 또 뭐가 변한다? 가격이 변한다. 해당되는 상품의 가격이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동일한 공급 곡선 또 상,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에 이동한다.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다. 그래서 이게 상이
가격이 변하면요, 상이 꼭 뜨고, 이때는 무슨 변화? 시험 문제 상이 있나 없나 요것만 확인 잘 하시면 돼요. 상이 있으면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의 개념이 3번. 4번 지문 갑니다. 물리적 밑줄, 물리적이 떴어요.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면은 요거네요. 요거 물리적인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을 나타내는 토지의 뭐다? 물리적 공급. 이게 몇 번? 4번 지문 설명. 맨 끝에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거기에 불변 밑줄, 그 두 가지가 포인트. 5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 밑줄. 여러분 강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려우면 비탄력적.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답 찾을 때, 자 27번 문제 상당히 중요한데 잘 이해를 해두시고, 28번 문제 이것도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인데, 자 뭐 답 찾을 때 먼저 뭐를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공급 양의 변화를 먼저 찾아야 돼요. 공급의 변화를 먼저 찾아야 돼요. 공급 양의 변화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면 뭐다?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돼요. 아파트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보기에 아파트 가격 나온 거 보세요. 공급량의 변화 요인에 두 가지가 있네요. 2번과 몇 번? 5번. 2번, 5번 두 가지인데, 그럼 이제 오른쪽 봐야죠. 소비자의 아파트의 선호가 증가한다. 요거는 뭐다? 수요고, 공급이 아니고. 그럼 5번에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의 감소죠. 5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을 나왔죠. 공급의 변화 요인. 자,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서 우선은 이 건축, 원자재,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원자재의 가격 변화, 또 시험에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은 생산 요소의 노동에 대한 가격을 우리 뭐라고 하죠? 임금 뭐 이런 거. 이것은 생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입니다. 그리고 생산비. 작년에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오른다. 그러면 생산비가 상승하면 이전보다 공급은 뭐한다? 감소한다. 작년에 출제했었죠. 공급은 감소한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의 공급 곡선에서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좌측으로 이동하면 뭐죠? 공급의 감소. 자, 주택 건설 업체 수가 증가하면 공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가 되고,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자,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건축비가 뭐 한다? 상승을 하죠. 자, 건축비가 오르기 때문에 공급은 또 뭐 한다? 감소. 건축비가 상승하니까 공급은 감소해요. 자, 그리고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되면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해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또 공급이 뭐한다? 증가해요.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분양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러면 예상의 동그라미. 예상이 되고서 분양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되면 현재 싸죠? 현재 싸니까 현재 공급을 뭐한다? 감소해요. 오른다면 공급해야지, 건설업체는. 그래서 공급의 감소가 몇 개? 2개. 2번 정답. 그래서 또 우리가 공급자의 그 아까 마지막 보기가 이거죠. 공급자의 미래에 대한 뭐가 나온다? 예상.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또 기술. 여러분 건축 기술, 생산 기술. 이 기술이 나오면 이것도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
자,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3페이지에 32번 문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부동산 가격과 수요량은 역관계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가 포인트인데 맞는 질문.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전보다 구매력은 뭐다? 높아지죠. 구매력이 증대됩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은 시장의 참여자가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맞고.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뭐죠? 탄력적.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이렇게 탄력적. 자, 탄력적은 완만한데 1보다 크면 탄력적이죠. 자, 탄력적일 때 뭐가 되면은 임대료를 뭐 한다?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인상시키면은 수요량은 여러분이 총 수입은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건데 임대료를 인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약간 오르면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대폭 줄어들죠.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수요량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가격과 수요량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인데 총 수입은 뭐한다? 감소를 해요. 감소. 20회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었죠. 이 지문은. 자, 맨 끝에 감소가 포인트. 맞는 지문. 5번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은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그런데 토지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일 때는 물리적 공급이고,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을 하면 무슨 공급?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죠. 수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다.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른다. 얼마만큼 오르냐? 물리적 공급은 수직선이다 보니까 가격 상승폭이 있고, 왜?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경제적 공급은 공급되죠. 가능하니까 가격 상승폭이 많이 크지 않아요. 약간 올라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이 경제적 공급보다 가격의 변화폭이 더 크다. 5번 정답. 자,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4페이지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교통체계가 개선된다. 예를 들어서 전철 노선이 어떻게 돼? 신설되거나 확대가 된다. 그러면은 주택이나 택지 수요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네, 증가하겠죠. 1번은 맞고요. 2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는 공급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울기가 급해요. 기울기가 급한 뭐다? 비탄력적.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뭐가 돼? 완만한다.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면 더 탄력적. 그래서 단기는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장기는 완만한 탄력적. 여기 몇 번? 2번 지문 설명.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요 그림, 자 여러분 요거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뭐 할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비탄력적 밑줄 더 크게 밑줄. 그게 포인트 3번 맞죠? 3번 질문 중요합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뭐한다?
우상향하죠.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뭐죠? 경제적 공급은 뭐 한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뭐죠? 우상향한다. 24회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했다? 우하향으로 출제했어요. 그때 정답이었죠? 우하향이 아니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4번 정답.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또 강화 밑줄. 강화 같은 토지이용 규제가 엄격을 해주면 공급이 또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또 비탄력적의 밑줄. 포인트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의사만을 의미. 요게 틀렸네.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뭐죠?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뭐를 의미한다? 유효 수요를 말하지. 실질적인 구매를 갖춘 유효 수요인데 유효 수는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살 의사 있어요. 살 의사가 있고 또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갖춰야 되죠? 지불 능력도 갖춰야 돼. 요걸 갖춘 게 유효 수요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때? 생산비가 하락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죠. 공급의 증가입니다.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왼쪽이 아니라 뭐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2번 틀렸고 3번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러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은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의 변화. 틀린 지문.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맨 끝에 감소가 아니라 뭐다?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답은 5번이죠.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한다. 자, 여러분 30 우리가 5번 문제, 5번 지문 한번 또 가겠습니다. 5번이 또 이런 지문.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 상태에서 공급 곡선이 주어졌죠. 자, 이게 지금 균형이 좀 주어진 상태. 자, 기술의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이전보다 하락을 한다. 얼마만큼 하락하느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에 민감하지 못해서, 여러분 가격 변에 민감하지 못하니까 거래량은 약간 증가하고 가격은 대폭 하락을 해요. 근데 탄력적은 가격 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고 가격은 약간 하락을 해요. 얘기죠.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밑줄. 여러분 작을수록은요 비탄력적이야. 작을수록은 비탄력적.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 거래량 증가폭은 작아지지. 예? 요 빨간 거 커지고 작아진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어때? 옳은 것은 5번. 1, 2, 3, 4는 틀렸고 5번.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출제 위원들이 정답을요 요런 형태의 그림이죠. 요 형태의 그림, 이 형태의 그림을 우리 많이 지문으로서 정답으로 물어요. 왜 그러면 이쪽이 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정답을 묻는다. 앞으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3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을 묻는 내용이죠.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는데 수요 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자,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자, 여기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우리는 세금을 부과를 하죠. 공급 곡선이 뭐 이렇게 수직으로 세금을 부과한 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뭐 한다? 상향 이동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해요.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요거죠. 요 부분, 여기는 요 부분, 요거는 요 부분인데, 문제는 요거는 뭐죠? 자, 요거는 누가? 요거는 정부의 조세 수입. 자, 요거는 정부의 뭐다? 조세 수입. 요게 경제적 순손실인데 탄력적 요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탄력적 요걸 보는데 요 면적이 경제적 순손실.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뭐가 된다? 비례를 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서 경제적 순손실도 커져요. 그림을 정확히 그리면 요것보다 이 면적이 크다는 얘기예요. 요 면적이 더 크다. 이 그림을 정확히 그려보면은 여기에 탄력성이 작으면은 경제적 순손실도 작아진다.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뭐다? 비례 관계에 있다. 탄력성과 경제적 순손실은 무슨 관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비례의 관계.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1번 맞는 지문. 2번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비탄력적. 이거죠? 공급이 증가하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감이 더 작게 더 크게 더 적게가 아니라 더 크게 하락을 합니다. 2번 정답. 아까 지금 여기서 이런 그림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얘기죠. 지금 맨 끝에 더 적게가 아니라 더 크게 하락합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쉽지 않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고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다. 자, 여러분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요. 수요가 증가하면요. 우리는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를 해요. 예? 그리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 동시에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은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해요.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리고 수요의 증가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크면은 가격은 뭐 하락을 하고. 요게 같았다.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가 같으면 가격은 변하지? 두 개 같으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지만은 균형 거래량은 항상 뭐다? 증가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맞는 지문이죠.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은 항상 증가를 합니다. 자, 5번은 수요란 개념이죠. 주어진 가격 수준 밑줄.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의 또 밑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7번
부동산 공급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정부가 건축 허가 요건을 강화하면 공급이 어려워요. 공급이 어려우면 비탄력적이 돼요. 공급이 어려우니까 신규 건설이 멀다? 침체될 수 있다. 자, 2번.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자, 여러분. 예상 인플레이션. 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뭐가 높아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자, 예상 인플레이션 1%, 실제 3%다. 그러면 얼마? 2% 차이만큼 뭐가 발생했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실질 임대료는 떨어져요. 월 100만 원 주고 있어요. 이건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명목상의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은 물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질 임대료가 하락을 하니까 누가 손해를 본다? 임대인은 실질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손해를 보고, 반대로 임차인은 뭐를?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 실질 임대료는 하락을 한다. 2번 맞는 지문. 3번 노동자 임금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을 하면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맞고, 기존 금리의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서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증대합니다. 감소가 아니라 증대가 돼요. 자, 토지 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틀린 지문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는 자격을 주는 가격이 분모고, 분자는 반응을 나타내는 수요량이 분자죠. 자,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음수가 아니니까 절대값을 씌워주는데, 문제에서 38번 수요 가격 탄력성이 2.0일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을 한다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0% 하락을 하면은 수요량은 뭐죠? 증가를 해요. 얼마? 요 값이 2니까 몇 프로 증가? 2에 10% 곱하니까 20% 뭐 한다? 수요량은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수의 법칙에 따른 20% 증가한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해 시험에 우리 경제이론에서 수요 공급에서 출제를 할 때 항상 출제위원들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여기서 우선 지문을 구성해서 나오고요. 아까 요거죠. 요거 수요 공급 묶어서 여기서 또 정답을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탄력성은 요즘에 2문제 정도 출제인데,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론은 또 여러분 수요 공급과 섞고 또 어디 균형 가격 여기와 섞어서 탄력성은 같이 이론으로 출제하고요. 계산 문제는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 아직 출제 안 된 게 있어요. 탄력성에서는 이제 이따가 볼 텐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때 배울 텐데, 수요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또 뭐죠? 교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요 두 가지를 이용한 계산 문제는 아직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출제했어요. 뭘 출제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소득 탄력성 이용하는 문제 3번 출제했어요. 19회, 24회, 29회 3번 출제했고,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 교차 탄력성 이용한 문제는 또 28회 시험에 출제했고, 그 작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또 3가지 이용하는 건 작년에 출제했어요. 예? 그리고 수요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는 15회 추가 시험 처음 출제해서
20회 시험이 좀 가장 어렵고 20회 시험, 그 다음에 21회 시험, 25회 시험 4번 출제를 했어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 17회 시험에 처음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22회, 우리가 4회, 26회 시험에 또 교차 탄력성을 또 묻는 문제 또 출제했어요. 시험 문제 보면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쉬워요. 하나만 묻는 거 요거는 좀 쉬운 형태고 이렇게 2개를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어려운데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있다. 아직 출제는 요거 안 했다는 거. 다른 건 다 출제했는데. 그래서 올해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은 이쪽이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수의 가격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 2개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다는 거. 네, 여러분 약간 바꿔서 출제하니까 올해는 이쪽이 좀 중요하다. 작년 시험에는요, 요걸 가르쳐 줬거든요. 3개 나올 것 같아요. 모의고사하고 문제 풀 때 요걸 좀 가르쳤는데, 요걸 그대로 또 숫자만 바꿔서 출제했어요. 올해는 요것보다 이쪽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 또 이론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실 때요, 미리미리 좀 풀고 오시면 좋고, 우리 꼭 시험에 좀 출제 예상되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오실 때 여러분이 지대 관련해서 앞까지 한번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까지 한번 공부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많지 않아요. 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